나는 28살 평범하게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은 소위 말하는 서성한 중 하나를 졸업했다. 중고등학교 6년 개근했고 공부도 곧잘 했다. 흔한 모범생 타입이랄까. 부모님 두 분 다 학벌 좋고 인품 좋은 분들이다. 친구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존경할 만한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 난 외동아들이고 당연히 사랑은 독차지했다. 행복했다. 지금 돌아보면 물질적으로는 정말 배부르게 자랐다. 비싼 장난감,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뭐든 손에 쥘 수 있었다. 부모님이 가진 건 나눌 줄 아는 분들이라 나도 덕을 많이 봤다. 그런데 문득 그랬다. 이게 전부일까? 라는 생각. 사실 이런 고민 사치스러운 거 안다. 과외 한번 못 받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내 입에서 이런 소리 나오는 것도 웃기다는 거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공허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부모님보다 친할머니 손에 컸던 기억이 먼저 떠오른다. 엄마, 아빠는 바빴다. 의료계에 종사하셨고 퇴근은 늘 늦었고 일요일도 종종 나가셨다. 사랑을 안 받은 건 아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무언가 비어 있었다. 친구들은 엄마랑 아빠랑 나들이 갔다 온 이야기를 했고 계곡에서 소세지를 구워 먹었다고 자랑했다. 나는 그런 기억이 거의 없다. 주말이면 혼자 만화책을 보거나 할머니와 동네 산책을 하던 게 전부였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늘 비슷했다. 공부는 잘 되니? 과제는 다 했어? 학원 시간 놓치지 마. 정말 필요한 대화, 예를 들어 요즘 뭐가 제일 재밌니? 친구들이랑 잘 지내? 같은 말은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늘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시키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적이 오르면 그걸로 부모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면 나도 덩달아 기뻤다. 아, 나는 이걸로 사랑받고 있구나 싶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우등상, 모범생, 전교 1등 이런 타이틀을 쟁취하면서 살아왔다.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과탑을 했고 교수님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부모님은 뿌듯해하셨고 주변 사람들도 정말 잘 키웠다고 칭찬해 주셨다. 그런데 정작 나는 하루하루가 무미건조했다. 아무리 잘해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고 뭔가 허전했다. 왜 그럴까 고민해봤다. 그때 알게 됐다. 나는 한 번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 살았고 남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살았던 거다. 잘난 아들로 남고 싶었고 그 집 아들은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이제는 아니다. 지금 나는 잘난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안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2개월째 방 안에 처박혀 있으니까. 부모님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하고 밥상머리 분위기도 살얼음판이다. 그런데도 나는 도망치지 않고 내 마음을 마주하고 있다. 2달째다. 방 안에서 나오는 시간보다 침대 위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진지도.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뭐 해야 하지? 란 생각보다 이제 뭘 더 망쳐야 부모님이 실망할까? 란 자조 섞인 상상이 먼저 든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게 잘해놓고 왜 그러냐? 네가 서성한 나왔으면 그냥 대기업 들어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진작했지. 사실 말하면 나도 몰랐다. 내가 뭐가 싫고 뭐가 좋은지. 대학 졸업 후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긴 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가슴은 전혀 뛰지 않았고 손은 자꾸 딴짓을 했다. 결국 계속된 불합격에 자존감이 박살났고 마음은 더 얼어붙었다. 부모님은 처음엔 묵묵히 기다려주셨다.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그 말들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무서웠다. 혹시 그 믿음을 배신하게 되면 어쩌지? 그 걱정이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고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흘렀다. 나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다. 취업 준비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들이었다. 책상에 앉아도 집중이 안 됐고 책은 펼치면 졸리기만 했다. 그때서야 느꼈다. 나는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었다. 나는 그냥 남들이 좋아하는 부모님이 자랑할 수 있는 길을 걸으려 했던 거다.
내 속은 텅 비었는데도 겉만 번지르르하게 살았다. 그러다 보니 방향을 잃었고 결국 제자리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지금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결심했다. 나를 찾기로. 지금 이대로라면 나는 평생 남의 인생을 살다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야 처음으로 진짜 나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나는 뭘 원하지? 그리고 아주 작지만 선명한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왔다. 여행. 도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보는 시간.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 10개국 정도 배낭 하나 메고 무작정 떠나보려고 한다. 그 안에서 나를 마주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천천히 걸으면 직접 찾아보려고 한다. 친구들은 부럽다, 시간 많아 좋겠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나는 지금 내가 걸어야 할 가장 아픈 길을 선택한 것이다. 눈앞에 취업이라는 현실을 미루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길에 내 전 재산을 걸고 떠나는 거니까. 하지만 두렵지 않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섭지만 가려고 한다. 이 길 끝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의 나처럼 무기력하게 멈춰있진 않을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의 첫 선택. 남이 아니라 내가 정한 첫 방향. 여행을 결심하고 나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건 단순히 이걸 해볼까? 수준이 아니라 그 선택에 책임지고 버틸 각오를 해야 하는 거라는 걸. 하루는 부모님께 말했다. 엄마, 아빠, 나 여행 다녀올게요. 좀 길게. 나라 몇 개 돌아볼 생각이에요. 말 끝나자마자 정적이 흘렀다. 아빠는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한참 바라보셨고 엄마는 너 또 그런 소리 하냐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다. 그 시간에 자격증 하나 더 따. 어디 가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너 그렇게 부모 기대 저버릴 거야?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도둑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한 것뿐인데 그게 배신이 되고 한심한 짓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방 안에 들어가서 많이 울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왜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말하는 것도 죄처럼 느껴질까?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보다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칭찬받고 인정받고 비교당하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다는 걸.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는 것. 나는 잘 살고 있는 척하면서 속으론 점점 말라가고 있었던 거다. 친구들 SNS는 온통 화려했다. 누군가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누군가는 유학을 가고 누군가는 스타트업 창업해서 기사를 타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화려한 것도 특별한 스펙도 멋진 연애도 없이 그저 집에 틀어박혀 생각만 하는 삶. 그래도 그 와중에도 깨달았다. 내가 가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걸. 남들이 걷는 길을 부러워하면서 막상 내 길을 만들 용기는 없었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용기를 내보려고 한다. 잘 사는 삶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실패라고 말하겠지. 누군가는 도망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선택한 거다. 남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을. 그게 멀고 험하더라도, 그게 고독하고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한 걸음 내딛어 보려 한다. 지금 나는 여행 준비 중이다. 루트 짜고 숙소 예약하고 필요한 장비도 챙긴다. 무계획일 줄 알았던 이 여정이 오히려 내 인생 처음으로 나를 위한 계획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다. 여행 떠나기 일주일 전 비행기 티켓을 결제하고 나서야 이제 진짜 가는구나 실감이 났다. 마음속에선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요동쳤다. 두려움과 해방감. 두려움은 현실이었다. 돌아와서 뭐하지? 여행 중에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덮쳐왔다. 하지만 그걸 누르고 있는 감정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해방감이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의 기준, 기대, 평가 없이 순수하게 나를 위해 움직이는 그 순간의 자유. 출발 전날 부모님은 끝까지 말리셨다.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괜히 경력 끊기고 나이 먹으면 취직도 못해.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에 뭘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후회 안 하려고 가는 거예요. 남한테 휘둘려서 살다가 후회하는 거 그게 더 무서워요. 어쩌면 이 말이 내가 평생 못했던 말 중 가장 솔직한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첫 도착지는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들이치는 낯선 공기와 들리는 언어들,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이 이 모든 것이 새로움 그 자체였다. 혼자 밥을 시키고 혼자 숙소 체크인을 하고 혼자 시장을 걷고 혼자 맥주 한 잔 마시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구나. 누군가와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는 여행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하는 여행. 잃어버렸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오랫동안 묻어둔 질문들에 답해보는 여행. 사람들은 말한다. 여행한다고 인생이 바뀌냐고. 바뀌진 않는다. 대신 내가 왜 살아가는지는 조금 알게 된다. 그리고 그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으로 실감하게 된다. 여행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다시 알게 됐다. 나는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작은 것에 감동하는 사람이었고 한 번도 칭찬받지 못했던 면들이 여기선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길거리에서 기타 치며 노래하는 사람에게 박수치고 혼자 사는 현지 할머니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카페에서 글을 쓰며 나를 돌아보고 아무도 날 평가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나를 마주한 것 같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는 누군가의 눈에 좋은 사람으로만 살려고 했지 내 눈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이제는 그 시선을 거둬야겠다. 이제는 내 눈으로 나를 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향해 살아야겠다. 비로소 내 인생의 시작점에 도착한 것 같았다. 여행한 지 3개월쯤 지나고 나서였다. 슬슬 주변에서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다. 처음 한 달은 친구들도 메시지를 보내오고 부모님도 이래저래 안부를 묻고 했지만 2달을 넘기고 나니까 그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다. 연락이 뜸해진 건 예상한 일이었다. 근데 그보다 더 예상 못했던 건 그게 전혀 외롭지 않았다는 것. 이전에 내가 원하던 삶은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선택한 것들이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성적을 맞췄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억지로 흥미도 없는 대화에 끼어들었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말투와 행동을 조심했다. 그 모든 게 외롭지 않기 위해 한 선택이었다. 근데 지금은 혼자 있지만 오히려 고요한 안정감이 있었다. 낯선 도시의 거리에서 노트북을 펴고 글을 쓰는 이 시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시간보다 훨씬 진짜 같았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불편한지, 어떤 관계가 나를 갉아먹는지 조금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정말 그 집일까? 물론 물리적인 의미에선 그렇다. 내 짐이 있고 주소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는 그 집. 하지만 마음의 집은 어쩌면 더 이상 거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부모님은 여전히 내가 언제 취업할 거냐, 돌아오면 어떤 계획이 있냐, 왜 그렇게 말도 없이 사라졌냐고 묻지만 그 모든 질문이 이제는 내게 너무 멀게 느껴졌다. 나는 이제 내가 잘했다고 느끼는 삶을 살고 싶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마음이 괜찮다 하면 그걸로 충분한 삶. 이제 돌아가면 아마도 예전 같은 모범생의 모습은 사라졌다고 많이들 실망할 것이다. 근데 그건 괜찮다. 그 실망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나 자신을 아끼기로 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진짜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여행하면서 몸으로 배웠다. 돌아갈 집은 있지만 그 집에서 살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는 나로 사는 집을 지어야 하니까. 여행을 시작하기 전 나는 항상 착한 아들이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성적도 잘 받고 친구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항상 웃는 얼굴, 항상 예의 바른 말투, 항상 무난한 선택. 그게 내가 어른이 되는 방법인 줄 알았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지만 여행하면서 깨달았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용기를 갖는 일이라는 걸. 부모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순간 부모님은 실망하실 수 있다. 친구들이 응원하는 선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이게 맞아라고 느끼면 그 길을 택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런 선택을 할 때 누군가는 등을 돌릴 수 있다. 비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시간에 취업 준비나 하지. 여행한다고 인생이 바뀌나? 하지만 그런 말들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스스로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지였다.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위해 멈췄고 떠났는지 그 의미를 나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오해도 실망도 견딜 수 있다. 나는 지금도 가끔 불안하다. 여행이 끝나면 뭘 할 건지 정확한 플랜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불안이 예전처럼 날 삼키진 않는다. 왜냐면 이 불안 속엔 내가 선택했다는 주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전엔 누구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선택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 기대를 부숴야 내가 살아있다고 느낀다. 한 번쯤은 누군가를 실망시켜야 한다. 그게 부모님이든 친구든 아니면 어릴 때부터 만든 착한 나라는 이미지든 그 용기를 내야만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된다. 지금 이 길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인생은 아니다. 그게 어른이 된다는 뜻 아닐까? 착한 아이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나답게 사는 어른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 용기, 이제부터라도 내 것으로 삼기로 했다. 여행이 중반을 넘어가고 슬슬 현실적인 생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돌아가면 뭐하지? 이 나이에 다시 취준한다고 될까? 내가 너무 도망만 친 건 아닐까? 어디를 가도 그림 같은 풍경보다 더 자주 마주친 건 내 안의 불안이었다. 카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다가도 파란 바다 앞에서 멍하니 있을 때도 문득 그 생각이 들었다. 난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주변을 보면 다들 앞서 나가고 있었다. 같은 학교 친구는 대기업에서 승진을 했고 어떤 친구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다. 어떤 친구는 유학을 가더니 박사과정 중이었다. 그에 비해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저 걷고 멈추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 누구는 인생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중일 때 나는 여전히 방향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게 때론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도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 끝에 나는 한 문장을 떠올렸다. 꽃은 다 같은 시기에 피지 않는다. 벚꽃은 봄에 피지만 국화는 가을에 핀다. 해바라기는 여름에 환하게 웃고 매화는 눈 속에서도 피어난다. 다른 꽃이 피었다고 내가 피지 못한 게 아니다. 그저 내 계절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조급해하지 말자. 남들보다 늦었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다. 오히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가는 법이다. 세상이 정한 시간표는 모두에게 맞지 않는다. 누군가는 20대에 자리를 잡고 누군가는 40대에 비로소 꽃을 피운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걷고 있다는 사실. 지금 내가 하는 이 여행, 그 누구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길은 분명히 나를 위한 길이다.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더 헤매더라도 나만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 그걸 믿는다면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진다. 나는 나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 그게 정답이다. 여행의 마지막 날. 새벽 바람이 싸늘했다. 짐을 싸며 몇 번이나 망설였다. 돌아가면 또 그 현실일 텐데. 이 여행으로 내가 정말 바뀐 게 있을까?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출국 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눈빛이 좀 더 단단해졌고 표정이 좀 더 느긋해졌다. 내가 크게 바뀐 건 아닐지 몰라도 이제 나는 내 마음을 좀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 예전에 나는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했다. 부모가 원하는 삶, 사회가 바라는 스펙, 친구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그런데 지금은 비교보다는 선택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성공보다는 방향을 고민하게 된다. 돌아간다고 해서 바로 뭔가 대단한 걸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당장 누가 날 알아봐 주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살아볼 용기는 생겼다. 모범생이 아니어도 괜찮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삶이 아니어도 괜찮다. 조금 늦어도 조금 흔들려도 나는 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이해 못하실 수도 있다. 친구들은 내 선택을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선택한 나를 응원한다. 삶은 긴 여행이고 우리는 각자의 시차를 가진 여행자일 뿐이다. 어디에 도착하든
어떤 풍경을 만나든 그 길이 내 마음과 닿아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지금 나는 다시 시작선에 섰다. 이번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진짜 나로 살아가 보기 위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